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7% 상승해 물가 잡기에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0.5%포인트로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갈수록 거세져 테크 업종과 금융기관, 부동산 업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의 상원 유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백신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0월 CPI 소비자 물가가 7.7% 상승하면서 대폭 완화돼 물가 잡기에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르고 내리는 품목들이 뒤섞여 있고 7%대 후반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9월 물가 상승률보다 0.5%포인트나 급속 냉각된 것이어서 물가 하락이 본격화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에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집계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에 전년에 비해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9월에는 8.2% 상승했었는데 10월에는 한꺼번에 0.5포인트나 냉각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6.3% 오른 것으로 나타나 9월에 6.6% 상승보다 둔화됐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과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 세차 가격 등이 계속 올랐고 휘발유 값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반면 중고차 가격과 항공료, 의료비 등은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식품 가격은 0.6%, 렌트비는 0.7% 더 올랐으며 석 달 동안 내렸던 휘발유 값은 10월에는 4% 인상됐습니다. 반면 전달에 비해 항공료는 1.1%, 중고차 가격은 2.4%, 의류는 0.7%, 의료비는 0.6%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르내리는 품목이 뒤섞여 있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화된 수치가 피부로 크게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 bought last year, a couple of years ago, different, not like now, but now, and gas, food, everything high, and some people they worry about that rent too. They move out and because don't have money to pay rent. 네, 모든 게 다 올랐지만, 그래서 저는 좀 줄이고 있거든요. 모든 음식을 가급적 어차피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 애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고 아는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오셨는데 그 렌트비가 1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방을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2개였는데 지금 방 1개에 살고 그래서 반 정도로 다운시켜갖고 근데 가격은 비슷해요. 렌트비는 비슷한데 이제 사이즈를 줄인 거죠. Then I saw $199. Now I saw $499. So we cannot afford. We are so much. I cannot handle. It's very hard for me. I'm working this 6 days, but I have 2 kids. I have a rent. Rent is high. I cannot afford.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에 9.1%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후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6월에서 7월에는 0.6포인트 낮췄으나 7월에서 8월에는 0.2포인트, 8월에서 9월에는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올 6월에 9.1%가 정점이었으며 느리지만 매달 둔화되다가 10월에 대폭 냉각되며 7.7%로 1월에 7.5%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어서 물가를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올 3월부터 11월까지 4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75 내지 4%까지 올려 물가를 잡으려는 물가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 가격과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식품업계가 추수감사절 식품을 파격 할인 세일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12월까지 지속될 것이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억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등 주거비는 주택시장의 급속 냉각 여파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되 인상폭을 줄이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는 4연속 0.75포인트 대신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10월 CPI 소비자 물가가 7.7%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12월에 0.5%포인트로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12월에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로 급등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인상에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75 내지 4%까지 끌어올렸음에도 소비자 물가는 별로 낮추지 못해 신뢰를 잃고 있었으나 10월에는 CPI 소비자 물가를 한꺼번에 0.5포인트나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9월 8.2%에서 10월에는 7.7%로 한꺼번에 0.5포인트 냉각됐습니다. 아직도 7%대 후반에 높은 고물가이고 식품 가격과 주거비가 매달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가 휘발유 값도 다시 인상되고 있어 불안하지만 물가 잡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부터 인상폭을 다소 낮추는 속도 조절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12월 13일과 1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게 될 것으로 보다 확실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CME 그룹의 조사 결과 투자 분석가들은 12월에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10월 CPI 발표 전에는 57%였으나 물가 진정 발표 후에는 80%로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5연속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역으로 20%로 급락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 들어 3월부터 11월까지 4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75 내지 4%까지 올려 물가 잡기에 올인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연준 내에서도 거세지고 있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 12월에는 0.75가 아닌 0.5포인트 인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2월에 0.5포인트 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4.25 내지 4.50%가 됩니다. 대신 연준은 2023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되 인상폭은 0.25포인트로 더 조절하는 반면에 내년 전체 기준금리 수준은 당초 4.6%보다 올리게 될 것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경제 분석가들은 파월 의장의 언급은 기준금리가 내년 봄에는 5%를 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역선하면 2023년 새해 1월과 3월에도 적어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합해 0.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더 올려 내년 3월과 4월에는 5% 내지 5.25%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테크 업종과 금융기관, 부동산 업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전체의 절반인 7,500명, 페이스북이 13%인 11,000명이나 대량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시티그룹과 바클레이 은행이 수백 명씩 감원을 공개했고 부동산 업체 레드핀은 86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연일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들이 수백 명씩 감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주식 채권 거래와 금융 분야에서 50명 이상씩 수백 명을 감원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바클레이 은행은 2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유명 투자은행들은 실적 저조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이미 9월부터 연례 실적 저조자들을 전체의 1% 내지 5%를 내보내겠다고 밝혀 4만 7천 명 중에서 최소 470명, 많게는 2,350명을 해고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루 전날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전체 인력의 13%인 11,000명을 해고한다고 마크 주커버그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커버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너무 방만하게 채용했고 실적이 부진해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에서 메타버스로 일대 전환될 것으로 믿고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직원들을 1년간 28%나 급증시켰다가 극심한 실적 부진에다 주가가 7천억 달러나 증발하는 바람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테슬라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인수를 완료하자마자 트위터 전체 인력의 절반인 7,5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딧 스위스는 4분기 석 달 동안 2,700명을 줄이기로 했으며 부동산 업체 레드피는 86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테크 업종에 이어 금융기관들, 주택시장 급속 냉각으로 부동산과 모기지 업체 등이 대규모 감원 태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10월 현재 3.7%로 아직 양호하지만 내년에는 연준 예상 4.4%, 민간 금융기관 예상으로는 5.6% 내지 6%까지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서는 실직자들이 현재 600만 명에다가 연준 120만 명, 민간기관 320만 내지 400만 명이 더해져 1,000만 실직자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예상보다 치열한 접전을 펼친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아직도 상하원 다수당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하원 장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상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지키려는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의 우편 투표들이 남아있어 두 곳을 모두 수성하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이 유지됩니다. 2022년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난 지 2, 3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막판에 공화당의 레드웨이브를 막아내며 선방하는 바람에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판가름하는 주요 승부처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 개표 완료 시까지 승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이 집계한 확보 의석수를 보면 연방 하원에선 공화당이 9석을 늘려 209석을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은 9석을 상실해 191석을 얻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게 분명해졌으나 과반수인 218석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 공식적인 승리, 다수당 탈환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했거나 앞서고 있는 지역을 합하면 10일 현재 221석으로 과반을 넘겨 하원 다수당 탈환은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선거 전과 같은 반분 상태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집계한 연방 상원 확보 의석수는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에서 1석을 늘려 48석이고 공화당은 1석을 빼앗겨 49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우편 투표가 개표되지 않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승리해 수성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기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도됐던 네바다에서는 민주당 현역인 캐서린 코르테스 마토스 상원의원이 우편 투표가 개표 완료되면 공화당의 애덤 락스왈트 후보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공화당에 비해 2배나 많고 라스베가스를 포함하는 클락 카운티에서 56,900표의 우편 투표가 남아있어 현재 표차인 15,800표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정치 전문 쿡 정치보고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두 곳을 수성하게 되면 50석을 확보해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패배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50대 50의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승리하면 연방상원 의석 분포는 민주 51, 공화 49석으로 벌어집니다. 세계 백신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연평균 11%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선 백신 사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공급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의 사용률이 저소득 국가에선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공급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백신을 공공재처럼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WH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백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용된 모든 종류의 백신의 규모는 160억 도즈, 1,4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19년 백신 시장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백신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선진국들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4분의 3가량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반면 저소득 국가는 접종률이 25%에 그쳤습니다.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선진국의 사용률은 83%였지만 저소득 국가의 도입률은 41%에 그쳐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국가별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위생 보건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백신은 더욱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일단 발병하면 급격한 전파력으로 특정 지역에서 백신 수요가 급증하는데 문제는 제약사들이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백신 시장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이윤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백신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WHO는 몇몇 국가의 소수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백신을 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공공투자를 통해 백신 생산 및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제약사들의 특허 포기와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